단원 진도를 나가봅시다. 대단원으로는 1단원, 당연히 중단원도 1단원, 물체의 운동. 영상으로 보는 사람은 여기 밝아갖고 잘 안 보이겠지만 물체의 운동이야, 단원명.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일상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움직이는 거지. 근데 움직임 이렇게 얘기하면 과학적인 정의가 아니란 말이야. 특히 물리학은 수학적으로 함수적으로 명확하게 딱딱 나와야 돼. 얘는 그래서 시간이 변할 때 그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사, 요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물리량이 시간인 거야. 시간에 따라 무언가 변한다. 요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만큼은 그래프는 주로야 주로 100% 아니고 운동을 표현할 때는 주로 x축이 시간이 됩니다. 아니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운동 관련된 걸로는 뭐 사실상 다라고 해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거리, 이동 거리 이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거리의 기호는 S로 쓰는데 요게 거리? 길거리 할 때 스트릿? 이걸로 뭐 해도 의미가 완전 틀린 건 아니거든? 근데 쟤는 길이 같은 의미가 있어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얘는 왜 S인지는 이 뒤에 거 얘기하면서 할 거야. 이거는 움직이는, 운동하는, 동하는 움직인 중간중간이 있으면은 그거를 전부 다 생각을 해야 돼. 포함한 전체 경로의 길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전체 경로의 길이니까 만약에 똑같은 데로 오면은 그 똑같은 거는 빼냐? 아니야. 같은 데로 되돌아왔으면은 그 되돌아온 것도 중복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 이 거리가 방향이 상관없는 스칼라에 해당하는 물리량입니다. 스칼라 방향이 상관없다고. 그리고 위치가 벡터예요. 그래서 위치가 영어로 사이트거든. 그래서 위치 얘기할 때 S에다가 벡터 씌워준 건데 이 위치에 대응되는 스칼라 값이 거리라서 벡터 표시만 빼준 거야. 그래서 S로 쓰는 거야. 위치는 기준이 있을 거고 그 기준으로부터 물체가 떨어져 있는 직선거리, 기준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하면 당연히 직선거리로만 얘기를 해야지. 직선거리와 방향을 얘기해야 됩니다. 어머나 방향이 들어갔잖아. 이건 벡터에 해당하는 물리량이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요 시간 얘기할 때 시간 변화량은 걸린 시간이고 그냥 시간이랑 똑같다고 했어. 위치도 위치의 변화량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게 될 거야. 그 위치의 변화량이 변위입니다. 이거 한자어라서 어순 바뀌어서 그래. 중국어랑 우리나라 말이랑 어순 반대. 영어 마냥 그런 것처럼. 그래서 델타 벡터 S 이렇게 써주고 이게 위치 변화량이라고.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으로 얘기를 해줄 거라면은 여기서 시작이 돼갖고
어디로 찍고 나서 다른 데로 왔어. 그럼 중간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 여기랑 여기. 그냥 마지막 위치.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변 위를 얘기할 때는 처음 기준이 되는 위치와 자, 이 처음 위치를 물리학에서 무슨 처음 값을 얘기를 할 때 어떤 값이 있으면은 오른쪽 아래에다가 제로를 붙여. 뭐 서브 제로 이렇게. 그래서 벡터 S 한 다음에 서브 제로 붙이면 돼. 처음 위치와 마지막의 위치, 나중 위치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어디 찍었는지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계산이 쉬워, 위치는. 변위는. 그래서 델타 벡터 S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처음부터 어디까지 움직였어? 그랬을 때 언제나 이동거리 S 요거랑 변위의 크기 변위 크기라고 하면 절대값이라 그랬습니다. 요거 비교하면은 이동거리가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같냐? 운동 방향이 일정할 때는 두 개가 같아.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 정반대로 바뀐 것만이 아니라 어느 옆으로라도 막 바뀌었어? 그럼 무조건 이동거리가 더 큽니다. 자, 예시를 들어봅시다. 1번 위치에서 이렇게 가갖고 2번 위치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다시 3번 위치까지 이렇게 온 걸로 얘기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0m라고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m라고 합시다. 이렇게 가는데 5초 걸렸고 되돌아오는데 5초 걸린 걸로 얘기를 해줘서 자, 뭘 얘기를 할 거냐? 이동거리랑 변이 얘기할 거고 여기다가 두 개 더 쓸 거야. 두 개. 먼저 써주자면은 평균 속력이랑 평균 속도 두 개를 넣었을 겁니다. 요거는 자 1번부터 2번까지랑 2번부터 3번까지랑 1번부터 3번에서 전체로 이동거리는 방향이 상관이 없고 변이, 위치는 방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방향을 내가 여기서 정의를 해줄 거야. 오른쪽을 플러스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저거 없으면 오른쪽 왼쪽이라고 말로 써야 되는 거거든. 어련히 그냥 보통 플러스 오른쪽이라고 얘기하지만 자 이동거리 너무 붙였었네. 너무 붙였어서 옆으로 살짝 볼게. 이동거리랑 변이 1번부터 2번까지 이동거리 10m지 뭐. 변이 플러스 10 플러스 붙여줄게. 원래는 붙여주는 게 맞는 거야. 안 플러스니까 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자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방향이기 때문에. 자, 2번부터 3번까지 3m 움직였네. 근데 변이를 얘기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3m라고 주의해야 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지. 그럼 1번부터 3까지 이동거리는 13m인데 변이는 플러스 7m밖에 안 되죠. 오른쪽으로 7m란 얘기지? 자, 이건 이따가 쓸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직선으로 움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곡선으로 막 이렇게 갔어? 그래도 당연히 변이 크기가 더 작아. 그지? 운동 방향이 일정할 때에만 이동거리랑 변이 크기가 동일합니다. 이동거리랑 변이가 동일하다 하면 안 돼. 변이는 방향이 들어가야 되니까. 변이 크기라는 말 써야 됩니다. 이제 속력 얘기를 해보십시다. 속력 소문자 V로 쓰죠. 요것도 걔들 거리랑 위치처럼 마찬가지로 얘는 스칼라 값이야. 근데 벡터에 해당하는 게 V로 시작하는 단어라서 그렇거든. 속력 빠르기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일상용어로 정리하지 맙시다. 1초 동안 단위 시간 당의 이동거리야. 스칼라에 대한 스칼라 값이네. 속력 자체도 스칼라 값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속력은. 그래서 그냥 빠르기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속력은 거속시 했을 때 이미 다 배운 거라서 넘어갈 거야. 속도가 영어로 velocity입니다. 그래서 벡터 V로 씁니다. 얘가 1초당의 변이를 의미해. 근데 변이 자체가 벡터였지. 위치가 벡터니까 위치의 변화량도 벡터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속도도 벡터입니다. 그럼 속도는 반드시 방향이 들어가야겠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자동차 타고 있는데 자동차 지금 자동차 속도가 시속 80 틀린 거라. 방향까지 얘기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게. 자동차 앞에 핸들 앞에 보이는 그 계기판에 있는 거 속도를 표시하는 거야? 속력을 표시하는 거야? 계기판에 있는 거. 니네들 부모님 운전할 때 이렇게 안 보니? 어렸을 때부터 보지 않?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운전했냐? 보통 속대기라고 하잖아. 부모님들한테 여쭤봐봐. 근데 속력계가 정확한 말이야. 알겠지? 일상용어랑 헷갈리지 말라고. 방향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에 선생님 부모님 차는 저기 방향 나와 있었거든? 동서남북 이거 이렇게 돼갖고. 근데 그거 별로 없을걸 그거? 이거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거 방향 나와 있는 거는. 하여간 그거. 자, 그 다음에 속도는 그래서 방향을 얘기를 하자면 이것부터 얘기지. 속도는 그러니까 속력이랑 운동 방향을 함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 방향이든 속력이든 둘 중에 하나만 변하면 속도는 변한 겁니다.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속력도 운동 방향도 일정한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그래서 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인 거야. 그래서 운동, 물체의 움직임, 운동을 표현하는 것은 속력이 아니라 사실은 속도인 겁니다. 방향까지 얘기해보니까. 그래서 속도를 계산을 할 거라면은 1초당의 변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렇게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분의 전체 변이를 하면 되겠고, 변이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분자 예로 바꿔주고, 자, 분모를 계속 얘기하면 시간 변화량이나 시간이나 그 말이지. 델타 빼고 t만 써도 돼. 그러니까 그래서 속도 또는 속력의 단위가 뭐가 나오냐? 분자에 미터 들어가고 분모에 세컨드 들어가니까 이거를 쭉 펼쳐서 미터 퍼 세컨드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속도 얘기했고, 그래서 어디 갔냐? 여기다 썼구나. 여기다 쓴 이걸로 얘기를 해볼게. 항상 이동거리가 변이 크기 이상이었어. 그럼 언제나 순간값은 아니야. 평균값으로 얘기하자면은
속력이 평균 속도의 절대값, 평균 속도의 크기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게 이동거리랑 변이 크기가 같을 때, 즉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일정할 때가 두 개가 똑같은 거야. 여기서 그럼 자, 1번에서 2번까지 가는데 5초 걸렸어. 10m 이동했으니까 평균 속력은 2m/s. 평균 속도 플러스 2m/s. 오른쪽을 플러스로 정의 안 했으면 명확하게 오른쪽으로 2m/s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플러스 좀 많이 빼지. 자, 2번에서 3번까지 5초죠. 5초. 그럼 5분의 3이라고 해도 되는데 0.6m/s.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0.6m/s. 1번에서 2번까지나 2번에서 3번까지 잘라서 얘기하면은 그동안은 방향이 안 바뀌었어. 전체로 얘기했을 때. 속력이 평균 속력 1.3m/s인데 평균 속도는 플러스 0.7m/s밖에 안 되죠? 평균 속도 크기가 작지?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평균 값을 얘기를 해줬고, 순간 값으로 얘기를 해주자면요. 순간 속도의 크기는 순간 속력이랑 동일해. 평균 값 말고 순간 값일 때만이다. 순간. 그리고 방향. 속도 방향이 운동 방향이라고 했잖아. 순간 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인데 그게 운동 궤적의 접선 방향이 되는 겁니다. 궤적 접선 방향. 다시 있고. 이제 속도는 방향이 들어가는구나. 아, 그러니까 방향 변하고 이럴 때는 평균값이랑도 속력이랑 속도가 평균값이 다르구나. 요런 거 알고 있는 상태로 가속도 얘기를 해봅시다. 가속이 뭐야? 가속. 얘기냐? 가속이 뭐야? 뭐라고? 가속이라고 하면은 더할 값자라고 빨라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느려지는 것도 포함이야. 왜? 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속도가 감소한 것까지 포함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영어로는 accelerate이기 때문에 A로 쓰고 단위 시간당 1초당의 속도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근데 속도 자체가 벡터였어.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도 벡터야. 가속도도 벡터입니다. 이 가속도의 방향은 요거는 사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얘기할 힘의 정의를 명확하게 배워야 되긴 하는데 거기서 알짜힘이라는 게 있어. 알짜힘. 모든 힘을 더한 합력이야. 더한 힘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만 결국에는 힘들이 여러 개면은 그걸 다 더해서 그것만 남는 거거든. 알짜힘이라 그래. 가속도의 방향은 효과를 내는 힘, 결과적인 힘, 알짜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냥 힘의 방향이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것만 적용하도록 되게 될 테니까. 그래서 가속도를 계산을 하면은 속도 변화량 나누기 그 속도 변화에 걸린 시간
속도 얘기해주면 되고 요거를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한 다음에 걸린 시간. 자, 델타 t나 t나 자꾸 그게 그거라 그랬어. 아무렇게나 써도 돼, 두 개 바꿔서. 그럼 여기서 가속도를 너희들이 가속하니까 속도랑 같은 건가? 속도 단위랑 같나?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분자에 미터 퍼 세크가 들어가. 분모에 세크가 들어가. 번분수가 되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이거 혹시 번분수 계산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여기 그냥 분수 원리 적용하면 돼. 미터 퍼 세크 나누기 아이씨 급하게 해야지. 나누기 할 거면 세컨드 해야지. 분수 의미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 곱하기 세컨드 분의 1 이거 하면 됩니다. 번분수. 그래서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제곱 안 붙이면은 완전히 이상한 말 됩니다. 물리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학은 물리량을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수치가 들어가야 돼. 아니면 그냥 틀린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수치는 아니 단위는 항상 수치를 표현 단위는 무조건 쓰도록 합시다. 너희들 혹시 그거 예전에 갑자기 기억나. 콜롬비아인가? 챌린저인가? 폭발한 거 알고 있니? 우주항공선 폭발했던 거? 폭발했어 옛날에. 나 태어나기 전인데. 그러니까 니들도 모를 수도 있지. 나도 나중에 한 거니까. 그게 단위를 잘못 써갖고 잘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위거든?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킬로그램 단위를 안 써. 미터법을 안 써. 전 세계 기본은 미터법인데 미국 애들만 인치랑 파운드 이런 거 쓰거든? 미국에서 가갖고 미터법 쓰는 사람들은 딱 세 부류야. 이민자, 그다음에 과학자. 과학은 기본 단위가 미터니까. 그리고 마약사. 마약은 그램 단위로 팔아야 되거든. 파운드가 너무 큰 단위라서. 마약 팔기는 큰 단위. 자, 가속도. 그러고 나서 이제 속도와 가속도 방향 관계에 따른 매 순간의 속력 변화가 어찌 될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세 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은 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이었어. 가속도 방향은 힘의 방향이었어. 두 개가 방향이 똑같다고 칩시다.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해. 그러면은 빨라지겠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왼쪽으로 힘이 작용해. 빨라질 거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가속도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조건 느려진다고 하면 안 돼. 속도가 마이너스, 가속도가 마이너스는 빨라지는 거야. 이해됐지? 나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지금 정의해서 지금 손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속도랑 가속도 방향이 같다면은 속력은 증가합니다. 이거를 이제 속력이 빨라진다 라고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물리를 하는 거니까 수치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어머 부끄러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서? 이해했지? 자, 두 개가 반대 방향이야? 다른 거야 여기 있다. 다른 애들은 좀 예속할 텐데. 다은이 오늘 수업 끝나고 그만두겠는데? 엄마 우리 선생님 미치는 것 같아. 자, 두 개가 반대 방향이야?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 하나. 두 개가 매 순간 수직일 때. 매 순간이야, 매 순간. 여기선 약간 주의해야 돼. 가속도라는 것 자체가 속도 변화에 대한 물리량이야. 근데 가속도가 속도랑 수직이면은 자 서로 수직인 벡터는 연관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러니까 속도를 변화를 못 시킨다고 보면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속도의 절대값을 변화를 못 시키고 방향은 변화시킬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 속력은 일정한데 속도의 방향도 가속도의 방향도 방향은 계속 변화합니다. 매 순간 계속 변한다. 매 순간 수직, 매 순간 계속 변한다. 자, 그럼 그래프 활용법을 봅시다. 이 그래프 3개 얘기할 건데 아까 운동 얘기하면서 했던 게 이 단원에서만큼은 그래프의 x축이 시간이 되는 게 주로라 그랬어. 셋 다 x축이 시간이야. 지금 내가 필기를 할 건데 이거 너희들 칸 맞춰서 예쁘게 하고 싶으면은 다 설명 들은 다음에 약간 이게 잘 안 맞춰질 때가 있어서 그래요. 먼저 위치 시간 그래프, 그 다음 속도 시간 그래프, 그 다음 가속도 시간 그래프, ST, VT, AT 그래프. 먼저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ST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이야. 속도지. VT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하면은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이야. 가속도지.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있을 때 왼쪽 또는 위에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는 오른쪽 또는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y값에 그대로 대응이 돼. 기울기를 얘기했으면 면적도 얘기를 해줘야겠지. 지금 쓰면서 들어도 돼. 이 정도면. 그럼 여기서는 요렇게 얘기할 거니까. 이거를 위아래로만 쓰고 싶으면 위아래로 쓰고 옆으로 쭉 펼쳐서 쓰고 싶으면 옆으로 쭉 펼쳐서 쓰세요. 지금 이제 쓰면서 해도 돼요. 면적 얘기라고 그랬지. 자, 여기 거부터 가보자. VT 그래프의 면적이라고 얘기하면은 속도 곱하기 그 속도로 움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변이겠네. AT 그래프의 면적이라고 하면은 가속도 곱하기 그 가속도로 운동한 시간. 속도의 변화량이네. 오른쪽 또는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면적은 왼쪽 또는 위에 있는 그래프의 y값에 대응한다 그러면 안 돼. y값의 변화량에 대응하는 거지. 이제 다른 걸 얘기를 할 건데 제발 주의하는 게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다. 어떤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고 어떤 그래프의 면적은 뭐고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해보고 이렇게 계산되는 물리량이 이게 뭘 의미하니까 기울기가 뭐구나 면적이 뭐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중학교 과정에도 이게 사실은 항상 나오는데 과학에서는 그래프 나왔다 싶으면 항상 나오는데 설명을 안 해줘. 그냥 이게 이거야 하고 말아. 네, 너희들이 그냥 과학을 좀 어려워하고 싫어해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빨리빨리 점수만 맞기 위해서 넘어갔으면은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이게 그건가? 했을 거야. 자, 그럼 하나 더. 먼저 이렇게 특히 이 세 그래프에서 어떤 순간의 물리량을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다 x축이 시간이야.
순간이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아니라 그 중에 한 시점만, 시각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순간의 물리량은 한 점에서의 값입니다. 이 한 점의 값이 편하게 나오면 좋아. 좌표 값으로 나오면 너무 쉬운데 이거는 사실 내가 써줄 필요도 없고. 근데 기울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순간의 어떤 기울기에 해당하는 물리량. 그럼 점의 기울기는 말이 안 되죠. 접선 기울기를 계산한다. 어느 시간 동안 또는 그 시간 동안의 평균 물리량이라고 하면은 시간의 길이에는 시작점이랑 끝점이 있을 거니까 이거는 그 그래프의 구간에서의 값이야. 좌표가 나온다면 좌표 차인 거야. 근데 이건 너무 쉬운 거고. 기울기가 나왔다 하면은 기준이 되는 두 점을 이어. 두 점을 이은 선의 기울기. 그리고 면적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두 점을 기준으로 한 구간의 면적. x축까지 선 내렸을 때 그 x축까지 아랫 면적. 자, 예시를 들어봅시다. 먼저 위치 시간 그래프로 어떻게 그릴까? 위치 시간 그래프 얘기를 먼저 해줄게.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이렇게 했어. 조금 많이 아래로 볼록하게. 기울기랑 면적이 뭔지 암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울기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 속도죠? 똑같이 뒤쪽에 써있어. 면적 위치 곱하기 걸린 시간. 아무 의미 없는 물리량이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면적을. 그래서 두 시점 여기에서 A, 몇 B, 몇 이렇게 볼게. Y 값은 표시할 필요 없이 그냥. 요 점에서 접선 하나 그리고 A, 몇이랑 B, 몇 두 점을 이은 선 하나 그리고 자, 두 개. 여기에서 요 두 점을 이은 선의 기울기는 두 점을 이었지. 점이 두 개야. 구간의 값이야. 시간 A부터 B까지의 평균 속도가 되겠고 접선이 있죠? 초록색 선. 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면은 B라는 시점, B라는 시각, 순간의 값이란 말이야. B에서의 순간 속도에 해당한다. 위치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C, 몇, B, 몇. 여기서도 뭐 D에다가 접선해도 되는데 C에다가 해도 상관없어. 그럼 이제 C의 순간값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어머나 가속도네. 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 y값인 속도 곱하기 x값인 시간의 변화량. 변이네. 변이.
주황색 아니지. 노란색이지. 자, 그러면은 요 또 두 점을 이었어. 요 두 점을 이은 선의 기울기는 C에서 D까지의 평균 가속도가 됩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평균 가속도, 평균 기울기 이런 거 할 거면 시작점이랑 끝점만 보면 된다는 거야. 시작점이랑 끝점만 딱 두 시점만 보면 돼. 다음 여기서 요 접선의 기울기는 D일 때의 순간 가속도가 되겠죠. 요 VT 그래프에서는 면적도 의미가 있네. 면적은 자 X축까지 이렇게 해야 돼. 요 면적은 C에서 D까지의 변이가 되는 겁니다. 다음 자 H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이건 크게 그릴 필요 없어. 곡선으로 그릴 필요도 없어. 왜? 얘는 기울기가 의미가 없거든요. 시간 시간분의 가속도 변화량 의미 없어요. 칸 부족하다. 의미 없음. 면적이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게 속도 변화량에 해당된다. 그래서 EF 요것만 얘기할 거고 여기서의 요 면적 요 면적이 2에서 F까지의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자, 이 그래프는 얘들 그래프도 다 활용하게 될 건데 그래프의 원리 그 자체는 진짜 계속 써먹을 거야. 특히 이 단어에서만큼은 속도시간 그래프를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야. 기울기랑 면적이 둘 다 의미가 있으니까. 자, 혹시 이 그래프 내용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면은 앞에 있는 그 물리량들 속도가 뭔지 가속도가 뭔지 변이가 뭔지 이런 것부터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 같이 그러니까 기본도 다 알고 있어야 돼. 원리랑 기본 용어 정의 이런 거. 자, 등속도 운동의 등자는 같을 등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야. 속도가 0으로 일정한 거는 포함 안 합니다. 그럼 운동이 아니죠. 자, 등속도 운동은 속도 변화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인 거야. 그 말은 아까 가속도 방향 얘기할 때 알짜임, 효과를 내는 힘의 방향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효과를 내는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게 등속도 운동.
자, 근데 등속도라고 했을 때 속도라는 말이 속력이랑 운동 방향을 함께 얘기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등속도라고 하면은 속력도 일정하고 운동 방향도 일정한 운동이야. 요거를 우린 중학교 때 뭐라고 한 거야? 속력이 일정하니까 등속, 운동 방향이 일정하니까 운동 방향 바뀌지 않고 직선, 등속 직선 운동이 등속도 운동이랑 그냥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등속이랑은 달라. 등속 원운동 막 이럴 수도 있고 꼬불꼬불 움직이는데 등속일 수도 있고 그래. 요거 등속도 운동. 자, 이번에는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야. 등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해.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직선 운동인데 이거 지금 수정된 교재도 많은데 교과서나 교재에 가끔 잘못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가속도가 일정하고 방향도 운동 방향도 일정하다고 잘못 설명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 이거 틀린 표현이야. 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가다가 점점 느려졌어. 그럼 처음 속도는 플러스인데 가속도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다가 정지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 운동 방향 바뀌었지? 근데 이것도 직선인 거야. 그치?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가속도는 일정하고 궤적은 운동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어도 되는 직선 운동입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운동. 자, 혹시 영상 이거 저기 밝아서 안 보이는 사람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쓴 거고 그게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운동이다. 자,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운동. 이 가속도 이거는 또 어떤 걸로 해볼까?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자, 가속도 일정에다가 밑줄 친 겁니다. 가속도 일정이지. 그 말은 효과를 내는 힘, 즉 알짜 힘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효과를 내는 힘, 그 알짜 힘이 일정하다. 그 알짜 힘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하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은 등가속도가 아닌 거예요. 대표적인 게 공기 저항 마찰력 무시했을 때 중력만 받아서 움직이는 거. 자유낙하 말고도 옆으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힘은 중력만 받으면은. 근데 그거는 직선이 아니지. 포물선. 자유낙하 같은 게 등가속도 직선에 해당하는 거.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표현하기 위한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주구장창 그래프 하죠.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고 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변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왼쪽에다가는 가속도가 양수인 경우 오른쪽에다가는 가속도가 음수인 경우로 y에다가 기호로 안 쓰고 내가 한글로 속도라고 썼어. 시간. 속도, 시간. 그럼 왼쪽에 있는 거는 둘 다 처음 속도는 초속도를 플러스로 얘기를 할게. 왼쪽에 있는 건 기울기가 플러스. 오른쪽에 있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지. 그럼 왼쪽 거부터 처음 속도 y절편 벡터 b0. 물 원에서는 사실 벡터 표시 다 빼는 겁니다. 나는 일부러 그냥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
나중에 여태까지 운동을 한다고 치고 운동한 시간은 t, 나중 속도는 v, 벡터 v. 연장선 이렇게 그려놨죠? 자,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운동 시간 t. 이 등가 속도 운동을 표현하는 표현식이 세 가지가 있을 거야. 순서가 의미 없으면 더더욱 안 쓴다고 그랬죠. 얘는 순서라기보다는 중요도 같은 순서이기도 해. 정의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혹시라도 이제 물리학을 또는 역학 파트만이라도 다른 데서 다른 선생님한테서 배우거나 뭐 인강을 받거나 아니면은 통합과학에서 역학 파트 선생님 말고 다른 분한테 배웠거나 했을 때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돼. 다른 선생님 욕하는 게 아니야. 이 식을 암기하라고 하셨어 선생님이? 그럼 약간 말씀 잘못하신 거야. 쌩 암기하면 하나도 쓸모없어. 암기 절대 안 해도 돼. 특히 통합과학 정도까지면 그래프만 그래도 다 해결되거든? 그랬다가 이제 좀 더 어려운 거 할 때 식으로 해야 돼. 근데 그럼 선생님 암기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빨리 풀려.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빨리 풀 거면 암기해놔야 되는데 처음부터 암기하면 하나도 안 돼. 왜냐? 식을 암기해놓고 거기다가 때려박기 식으로 하면은 왜 초딩이 선행 많이 했을 때 공식 암기한 다음에 문제식으로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 자, 1번식부터 먼저 얘기를 해줄게. 내가 너희들한테 정현이한테 얘기를 해볼까? 정현아, 너 2년 뒤 나이가 몇 살이야? 18. 그럼 이거 너 계산을 했을 때 나중 나이에서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나이에다가 나이의 변화량 더한 거지. 16에다가 2년. 그치? 이거를 너희들이 나한테 배워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를 모르면은 이거는 한글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건 약간 일반 학교를 다니면 안 되죠? 아이고 이걸로 좀 안 되는데 씨. 그래서 1번식은 그냥 이것처럼 정의 얘기하는 거거든. 속도를 나중 속도를 얘기할 거라면은 처음 속도에다가 전체 그때까지의 속도 변화량을 더해주면 돼.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속도 변화량인데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왜? 가속도라는 물리량 자체가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거기다가 속도를 곱하면은 시간을 곱하면은 전체 속도 변화량 그때까지 속도 변화량이 나온다는 거죠. 암기하지 말라고 뜻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뭘 암기해 저거를 그냥 생각해보면 다 되는 거. 그리고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봐보자.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A야. 그러면은 X 변화량 T분의 Y 변화량 하면 A 나와야 되지? X가 T니까 이만큼이 AT야. 얘는 V0 플러스 AT. 네? 얘는 양수인 거고 여기서 얘도 AT인데 여기서는 얘가 음수잖아.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냥 단순한 용어의 정의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냥 암기하면 안 돼. 자, 2번은 변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면적을 그래서 얘기를 할 거야. 여기 사각형 면적 B0T지. 벡터 표시 안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 여러분. 네, 안 할 거면 다 해야 돼. 그래프랑 얘기하는 거. 그리고 요 삼각형 면적 님들 삼각형 계산할 때 2로 안 나누는 거니까 2분의 1 나오면 되게 많이 틀린다. 조심하세요. 밑변 T, 높이 AT,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해서 2분의 1 AT 제곱. 어머나. 선생님, 그러면은 T만큼 움직였을 때 이 변이는 또는 위치는 여기서 위치라고 할 때는 처음에 위치를 0이라고 그냥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야.
또 두 개 더하면 되지. b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오른쪽 그래프로도 확인해보자. v0t면 이만큼의 직사각형이야. 요게 b0t. 2분의 1 at 제곱이면 요 위에 있는 요거거든. 아, 오빠 여기 넘어간다. 씨. 근데 이게 음수죠. a가 음수니까. 그러니까 그냥 더하면 된다. 이 빨간색만큼 빼야 되니까. 자, 2번식도 그래서 암기해서 여기다가 그냥 물리량 아무거나 생각하고 넣어버릇한다? 그럼 답은 나와도 조금만 문제 빠져나가거나 하면 하나도 못 풀어.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문제를 풀 때 무조건 그래프로 먼저 풀어버릇을 하세요. 나중에 너희들이 내신 대비를 만약에 한다. 수능 또는 좀 이 심화 문제, 교육청이나 평가원 기출문제 이런 걸 푼다. 그럼 내가 식으로 따로 해. 그래프로 해야 할 땐 그래프로 하고 식으로 할 땐 식으로 하고. 그때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은 그래프로 먼저 그려서 확인해보고 답을 찾고 식으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하세요. 그래야 좀 빠르고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얘만 보면은 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걸 님들이 파악을 못해요. 자, 3번식은 기본식이 아니라 1번식이랑 2번식을 가지고 유도하는 식인데 왜 3번식을 그럼 유도해서 새로 만들어냈느냐? 얘는 운동시간 T죠 여기서? 그거를 모를 때 그때 이용하기 위한 식이야. 3번식은. 그래서 이 3번식의 유도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t를 모를 때 쓰기 위한 거니까 t를 없애줘야 돼. 1번식이랑 2번식을 정리해서 t를 없애주는 겁니다. 1번식을 t equals 뭐시기 형태로 정리를 해. 그 다음에 2에다가 대입해서 그러니까 치환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치환까지는 아니지. 치환이긴 한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치환의 개념이 아니지. 그래서 그냥 정리하면 끝이야. 자, 그래서 내가 요 3번식의 유도 과정을 내가 보여줄 거야. 너희들 쓰지 마 지금. 보기만 해 지금은. 유도 과정. 유도 과정 만약에 쓰고 싶으면은 이따가 써도 되고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요거 써놨으니까 유도 과정까지 써놨으니까 내가 하는 거는 보고 나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집에 가서 해보는 게 제일 좋아. 자 1번식을 정리를 할게. 이 벡터 표시 그냥 다 할 겁니다. 이 벡터 표시를 읽어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 t equals 하면은 b 마이너스 b0 나누기 a야. 요거 2번식에다 대입하는 거야. 근데 자, s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들어왔을 때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를 제일 먼저 배운 이유는 곱셈 공식은 계산 빠르게 하라고 하는 거고 인수분해는 수를 다루기 가장 완벽한 형태가 인수분해야. 제일 편해. 그래서 우변을 공통인수로 묶어줄게. 공통인수 t밖에 없잖아 어차피. t로 묶는데 이 괄호 안에를 어차피 통분하는 게 계산이 이따가 바로바로 되거든. 그래서 통분까지 해주면서 요거 통분했죠? t로 묶은 다음에 한 거야. 플러스 a, 2, t, 밖에 t. 됐지? t 집어넣을게. 그럼 괄호 안에 거. 얘 그대로 있는데 이 그대로 있고 a가 어차피 소거될 거야. 왜? b-b0 그 다음에 벡터 a 소거. 그 다음 오른쪽에 t 곱해지죠? 다 나왔습니다. 다음에 하면은 자 여기 안에 있는 게 분모가 벡터 b 플러스 벡터 b 서브 제로 나누기 2 마이너스 합차 공식이지.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제곱 나누기 2a인데 다 나온 건데
우리는 이런 분수 형태가 안 익숙해. 그러니까 얘랑 얘만 나온 거야. 두 개 그냥 딱 이퀄스 놓으면 되지? 양변에 이 a 곱한 겁니다. as b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제곱. 유도과정 이거 쓸 거 밑에 거 밑에 쓴 거 그거 쓸 거라면은 이따가 쓰든지 집에 가서 해보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 다음 자 지금 우리 계속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때 어느 구간의 평균 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요거는 약간만 어렵다 싶으면은 요 단원 문제들은 다 이게 적용이 될 거야. 지금 당장은 원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좀 더 어려운 문제 풀 때에는 저거 모르면 안 풀리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뒤에다가 쓸 거 좀 있으니까 지금 쓰지 마. 칸 안 맞춰도 되면 써도 돼 미리. 밑에 거. 여기도 내가 그래프로 확인을 시켜줄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X축이랑 Y축을 속도 시간이라고 해놓고 요렇게 하고 자 T0부터 T까지 B0부터 V까지 요렇게 해놨어. 그럼 요 시작점이랑 구간의 시작점, 끝점 두 개 있지? 두 개의 중점 탁 찍어. 중점. 일부러 먼저 찍어 놓는 거야. 중점 찍어서 여기서 높이 아래까지. 자 그럼 요 구간의 평균 속도를 얘기를 할 거라면은 자, 참고로 평균 속도를 기호로 쓰자면은 위에다가 바를 붙여. 평균 V 바 V. 이 평균 속도는 전체 변이 나누기 걸린 시간 하면 되잖아. 그럼 변이 얘기할 거라면은 요 사다리꼴 면적 얘기하면 돼. 요거 나누기 걸린 시간이니까 t-t0 맞잖아? 근데 잘못했어. 여기가 아니라 위에 있는 삼각형에다가 붙여야거든. 여기랑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한 삼각형 두 개 있지? 두 개가 합동이네. 그래서 딱 아까 중점 찍고 얘기했잖아. 그럼 저 빨간색으로 외곽선을 칠한 요 사다리꼴 면적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새로 외곽을 칠하는 직사각형 면적으로 대신 계산해도 돼. 그리고 시간이 요 직사각형의 밑변이지. 어머나! 그럼 이게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나오네. 이게 이거다. 근데 이 높이가 몇이야?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를 더한 거의 중간값. 반.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값. 그리고 이게 뭐야? 봐보면 또 중간이니까. 시작 시각이랑 끝 시각의 중간일 때의 순간 속도예요. 그죠?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할 때만이야. 구간의 평균 속도는 구간의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 더한 거의 반. 각 속도의 중간값. 이게 시간적으로 중심, 중암, 중점일 때의 순간 속도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8초부터 10초까지의 평균 속도야? 그럼 9초일 때 순간 속도라. 5초부터 10초까지의 평균 속도야? 그럼 7.5초일 때 순간 속도. 0초부터 0.4초까지의 평균 속도? 그럼 0.2초일 때 순간 속도.
자, 가속도 안 바뀌고 직선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일 때에만 해당하는 겁니다.